안 돼요. 그래서 잎이 타서 죽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솔라리제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예, 발생 원인은 엽록소가 광산화된 것에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엽록소 광산화 때문에 애들이 잎이 타서 죽는 거, 이런 게 이제 광스트레스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봄에 벼를 육묘할 때에도요, 발화하고서 이 약광에서 녹화시키지 않고 바로 센 직사광선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엽록소가 또 파괴가 돼요. 그렇게 되면 하얀색이 되는 묘가 돼요. 그건 백화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묘가 돼서 또 장애를 받죠. 이것도 또 광스트레스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벼를 육묘하고 나서 이 녹화시킬 때, 녹화라는 거는 녹색깔을 가지게 하는 작업이 녹화예요. 녹화시킬 때에도 약광에서 서서히 녹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빛이 강해도 온도가 높으면 카로티노이드가 엽록소를 보호해서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엽록소가 일단 형성이 되면은요, 온도가 낮으면 높을 때보다 엽록소가 더 안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육묘할 때 녹화시키는 거는 약광에서 녹화를 시켜야지 백화묘가 안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복과 수발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복이라는 것은 작물체가 쓰러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화공류라든지 두류 같은 애들이 등숙기 애들을 결실하는 시기에 비바람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것이 도복이고요. 도복 같은 경우는 다비 중수 재배의 경우에 심해요. 다비 비료를 많이 줬어요. 중수 수량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다비 중수 재배의 경우에 심하고요. 도복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애들이 작물체가 쓰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작물체가 쓰러졌으면은 우리 작물체 내에서 수분, 양분, 탄수화물의 이동이 잘 이루어져야지 결실이 잘 되죠. 알갱이 모양이 잘 채워진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양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등숙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복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체가 도복에 가장 약한 시기가 언제이냐라면 이거는 애들이 굉장히 가늘고 내 몸체는 가늘고 긴데 굉장히 무거운 거를 들고 있을 때 그때 도복에 이제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키가 크고 줄기가 약하고 상부는 무거워요. 내 몸은 가늘고 길고 엄청 무거운 걸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화공류에서는 등숙 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류 같은 경우는요, 개화기부터 약 10일간이 줄기가 급속히 자라고 광투가도 불량해서 줄기가 약해져요. 그래서 도복의 위험이 가장 큰 시기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복이 된다면 아무래도 등숙이 불량해지겠고 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품질이 안 좋아지겠죠. 수확하는 것도 불편하고 애들이 쓰러졌으면 옆에 살고 있는 애들 간작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게요. 어떤 애들이 기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심은 애들이 있으면 사이 간자를 써서 간작물이라고 불러요. 간작물 위에 애들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간작물도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복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복의 대책을 한번 보면 품종 자체를 탄탄하고 건강한 애들을 선택을 하면 돼요. 키가 작고 줄기가 튼튼한 품종을 선택을 하면 애들이 잘 안 쓰러져요. 그리고 기계화 재배에서는 너무 키가 작으면 기계 수확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계화 작업할 때에는 기계적으로 수확하기에는 수확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키 작은 애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질소 중심 시비는 피해주고요. 인칼리규소 석회 이런 애들 충분히使用을 해야 돼요. 질소 중심의 시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래도 작물체가 엄청 크게 자라는데 작물체가 영양생장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 조직이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양생장만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재식 밀도도 너무 높지 않게 작물들이 적절한 생육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배토 작업을 해줘도 또 도복이 경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병충해 방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생장 조절제를 이용하고 도복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애들을 쓰러진 애들은 잘 이렇게 세워서 서로 묶어준다거나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발화라는 것이 있어요. 수발화 같은 경우는 성숙기에 가까운 그런 맹류 같은 애들이 오랫동안 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젖은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애들이 쓰러져서 이삭이 젖은 땅에 오래 접촉해 있으면 종자 알갱이들이 발화하기에 충분한 물을 흡수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확하기 전에 몸체에
상태, 종자 알갱이가 달린 상태로 싹이 나는 것이 수발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싹난 살 안 먹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수발화를 하면은